자, 이때 강조용법. 자, 뭔가를 강조할 때 이 사이에다가 이제 강조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또 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말을 넣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여기다가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죠. 자, I bought the box yesterday. 내가 샀다 그 책을 언제? 어저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때 사이에다가 더 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으니까 해석도 어떻게 얘기했니? 강조해줘야지.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I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내가 샀다 그 책을 어저께 이렇게 직독치게 하는데 묵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이에 넣으면 돼요. 바로 그 책이다. 자, 내가 산 게. 이거 있구나. I bought. 내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산 게 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근데 이때, 대세를 대신하는,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관계사를 쓸 수 있어요.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그래서 who나 which, when, that과 같은 관계대명 관계부사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네 가지야. I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이가 팀이네요. 팀이 샀다 선물을 가게에서 어제. 각각 강조하는 걸 따로따로 해보면 자, 팀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썼어요? who를 써도 된다는 얘기지. 또 선물이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 써도 되고 at the shop 장소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대신해도 되고 어제 시간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돼? when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 Tim bought a present at shop yesterday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냥 이때 강조용법 사이에 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대시 where나 when도 되냐면 자, 우리가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who, which, then 쓰이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 대신에도 that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왔단 말이야.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가 와서 이 형용사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을 써도 돼요. 그래서 where 대신에 that을,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이때 강조용법에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때 강조용법에서 이 that을 생략하게 되니 안 되니? 되지. 단지 강조를 안 하는 거지. 생략하면. 즉, 얘들을 빼버리면 얘들을 원래 자리로 가면 되잖아. I bought 팀이네. 주어니까 팀 자리로 가면 되고, present는 bought 자리에 가고, at the shop은 요 자리로 가고, yesterday도 원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 즉, 생략할 수 있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까, 내 말은. 생략해도. 대신 그대로 쓰면 안 되지. present team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t the shop.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원래에 강조하고 싶은 게 원래 자리로 가면 되니까, 이때 강조법에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동사 do, does, did와 같은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do, does, did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강조해요. 다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 뜻으로 안 되고 do, does, 그죠? do, does, did 얘 조동사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제가 조동사라서. 그래서 Tim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아까 그 문장에서 내가 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과거형이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did를 쓰고 did가 조동사니까 뭐를 바꿨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더 간단하게 She loves you. 그녀가 너를 사랑해. 강조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녀가 does죠.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그치. 얘는 이제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땐 조동사를 do, does, did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조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조 구문과 강조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요 또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를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 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호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을 쓴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에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얘를 강조하려고. 요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내가 the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원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that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that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주어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that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book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 문장 구조로 따지면 이로서 the book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the book I bough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보호투의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요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어 관계대명사를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용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용법의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일 때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3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몰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종류와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랑 싹 똑같은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예요.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으면 저는 관계부사로 안 불렀습니다. 접속부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니까 접속부사. 근데 일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접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관계부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 얘도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한 종류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when, where 하고 why는 형용사절이 되고 how는 형용사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the way how를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when, where는 원래는 뭐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접속사예요.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when하고 where는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자, 각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이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When he will come, 언제 올지, 그가 올 때를 안다. Where he lives, 그녀가 사는 곳을 안다. 시간이고 장소죠. 자, 방법입니다.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자 명사절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의문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왜?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의문사들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사도 명사를 쓰이는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when, where, how, why는 그것도 비교한 게 따로 오고 있는데 의문부사나 관계부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고,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되는데 관계부사의 명사절일 때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둘 다 뭐 의문부사로 해도 되고 관계부사로 된다. 즉 그가 올 때를 안다. 그럼 관계부사로 해석한 거고요. 언제 올지를 안다 그러면 의문부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원어민들이 이런 거 부분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문법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말씀드렸고, 자, 요건 따로 또, 자, 5분구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역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the day, 장소, place, 이유, reason을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the way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돼 있지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그때, 자,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가로로 다 돼 있죠?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요. 이때는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일 때만 관계부사 대신 대수 쓸 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죠. when하고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they sing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죠. 그녀의 이웃들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자, 그가 왔을 때 I'll tell him the truth. 진실을 그에게 말할 것이 할 때, 자, 시간의 부사절 조심합니다. when은 아닌데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if 같은 거 있죠? unless와 같은 이런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란 말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써야 된다.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when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로 제가 5분구를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5분구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한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결사의 종류와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20분 이상 제가 해설 강의가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5분 동안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따로 강의를 제가 준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류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연결사가 뭔지 들어본 친구들 있죠? 자, 연결사는 무엇인가? For example을 보면 앞의 내용에 대한, 우리말로 뭐예요?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뒤에 뭐가 온다? 예시가 뒤에 올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그죠? For example 하면 뒤에 올 내용이 뭔지를 알려요. 또 nevertheless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의 내용과 다른 뒤에 뭔가 대조가 되는 내용, 뭔가 다른 내용이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안내는 어구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연결사는 역할은 안내사의 역할이에요. 안내원이죠. 우리가 버스 타면 다음 정거장은 귀인중학교 앞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결사예요. 자, 그리고 어구라고 말을 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단어가 하나짜리도 있지만 2개 이상, 3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결사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그래서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연결사 역할은 뭐다? 뒤에 올 내용을 안내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연결사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 둔 표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외워요. 그죠? 명사, 동사, 형용사 열심히 외웁니다. 하지만 접속사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연결사, 접속 부사도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결사는 외우고 또 역할이 이 역할을 같이 기억해야죠. For example, for instance, 예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뒤에 어떤 예를 넣을 거고요. 결과 결론, thus, therefore, as a result, so.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뒤에 뭔가 결과 결론이 올 것이고, above all, first of all은 강조에도 사실은 쓰여요. 무엇보다도 앞에 언급한 것들 중에 뭔가를 강조할 때 쓰이지만, 열거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second, 두 번째 중요하고, 등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거. 자, 부연 설명 중요합니다. also in addition. 사실은 저거 따로 5분 교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은 전체적인 종류 역할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되면 뭔가 앞에 부연, 첨가 덧붙이는 거죠. 부연이라고 해도 되고 첨가라 해도 돼요. 우리 음식 첨가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또 유사, 비슷한 거예요. 앞에 뭔가 했던 거를 또 얘기해요. 유사하게, 그죠?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걸 얘기해요. 얘도 아주 중요한 연결사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네. 또 요약, in brief, in short 하면 요약하면 앞에 어떤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그럼 뒤에 내용 당연히 중요하겠죠. 뭔가 말을 하고 요약했으니까.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at is, 아니면 that is to say, 즉 이런 것들은 앞에 뭔가를 말하고 반복, 내지는 얘는 또 뭐라 그래요? 재진술이라고도 해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restatement라고 하는데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또 얘기했겠죠. 이런 식으로. 강조, in fact, indeed, 사실은. 대조입니다. 앞에 건 다 순접이고 얘는 역접이에요. 반대란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우리말 뜻은 여러 가지가 쓸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뭐다? 앞에랑 뭔가 다른 것들이 온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이 연결사들을 제가 다 따로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실전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이 연결사 정리한 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왜 중요하냐? 왜 이 기초 파트 일찍 앞부분에 제가 이걸 넣었냐면, 자, 영어가 논리적인 언어라고 하죠. 한국어는 과학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박수죠, 박수? 네. 그래서 우리말은 과학적이에요. 모음 없어도 돼요. 근데 영어는 논리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지시어, 앞에 했던 지시어, 이 연결사가 가장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연결사인 거죠. 그래서 영어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물론 지난 수능엔 연결사가 안 나오기도 했지만 연결사 시험을 대놓고 묻지 않더라도 독해 문제를 푸는데 연결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안 나와도 돼요. 탭스엔 대놓고 나오죠. 그래서 연결사는 지금 보다시피 주제 찾기, 빈칸 추론, 문장 순서, 삽입 보시면 거의 모든 독해 유형에서 정답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통일성 일관성의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실전 문제 풀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연결사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아까 표를 다 기억하시고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앞뒤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 이런 내용이 오고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이런 연결을 썼구나 라는 것.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논리적인 언어의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전 시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연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뒤에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각 연결사별로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how, however 비교. 자, 정리해봅니다. 먼저 how. how가 두 가지예요. however가 세 가지고. 자, 의문부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떻게죠, 어떻게. 그래서 그냥 how 뒤에 주어 동사 오면 어떻게로 해석하면 돼요. Doctor has been studying. 자, 의사가 연구해오고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 나중에 CRT 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을 쓸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계속을 강조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이야. 다시.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완료 진행을 쓴 이유는 그중에 계속을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완료할 때 할 거예요. 아무튼 의사가 연구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는지. 어떻게야. 방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되죠. 이때 뭐라고? 정도야. 얼마나야. She could not believe. 그녀는 믿을 수 없어서 얼마나 깔끔한지 그의 방이. 이렇게. 대신 간단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방법이고 정도다. 그런데 자, how에 보세요. 자, 우리가 whenever가 언제든지, wherever 어디서든지고 how에ver는 어떻게든지야. 그래서 그냥 however 주어 동사, however you do it.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결과는 똑같을 거야. 우울하다. 씨. 자, 그 양보야. 이것도 어떻게든지. ever가 붙으니까 양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그지? 이거. 그래서 양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거.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양보로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뜻이 다르다고요. 뜻이 달라. 그래서 however humble it may be. 그것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however 붙으면 양보의 부사절이다. 시험에는 형용사냐 부사냐 고르는 문제도 나와요. 이건 따로 할 거야. 자, 간단히 말하면 이 동사의 보면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야. 됐지? 다시 형용사 부사 오면 however가 양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도 중요하고 그러면 언제 형용사 쓰고 언제 부사 쓰냐는 건 뒤에 동사를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지. 됐습니다. 자, 중요. however 연결사죠. 연결사는 품사로 뭐죠? 연결사는 안 PD 뭐지? 그렇지.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예요. 접속사 아니야. 나중에 연결사, 접속사, 또 전치사 이렇게 구별을 할 건데 접속 부사야. 부사의 일종이에요. 부사의 일종이야. 부사의 일종이고 연결사라고도 하는 거야. 우리가 접속 부사를. 그래서 뜻이 뭐야? 그런데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세요. 혹시 그러나라고 외웠던 사람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런데야. however 뒤에는 반대가 아닐 때가 있어요. however 뒤에는 but도 마찬가지야. 반대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뒤에 보이면 콤마야, 콤마. Some trees, 어떤 나무들은 그런데야, 이렇게. Can survive for hundreds.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직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때는 독립적으로 쓰인 접속 부사야. 자, 연결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연결사 역할은 뒤에 올 내용을 뭐 해주는 게 연결사다? 안내해주는 연결사야. 그래서 however는 앞문장에 대해서 그런데야. 몇몇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다. 앞에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뭐 나무는 뭐 평균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런 말이 나왔겠지. 그런데 몇몇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뭔가 앞에랑 뭔가 다른 게 오겠구나 걸 미리 알 수 있지. 이게 연결사의 기능이라고. 됐지?
오케이. 그래서 how 예보가 두 가지, how가 두 가지, how 예보가 세 가지. 예, 총 5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